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연구원 한라일보와 제주소리가 함께 기획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 집중토론 사회를 맡은 김태윤입니다. 오늘 토론은 얼마 전 도민공청회를 거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정이냐 폐기냐라는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내용은 제주와 미래연구원 유튜브는 물론 한라일보와 제주의 소리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자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성권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제주산학융합원 오창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웅 사무처장님은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 국제자유도시의 개념, 비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시대에 맞지 않은 걸까요? 새로운 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위성권 의원님, 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까? 예, 시대가 바뀌었죠. 2002년 국제자유도시가 국제도시 전략을 가지고 제주도를 이끌어 왔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바꿔야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20년 전에는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신자유주의 물결이 휩쓸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상품, 자본, 즉 말해서 기업의 활동을 더 보장하는 도민의 삶보다는 이제 이러한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전략이 우리 도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전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제주 개발을 위해서 91년도에 제주개발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도민사회의 갈등과 또 논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02년도에 국제도시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했는데요. 많이 낡은 거죠, 사실은. 그 당시는 그리고 2006년에 이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도시 조성형 법률을 만들어서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국제적 기업의 국제적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낡은 개념이라고 보아집니다. 국민소득도 35,000불 시대가 됐고 도민의 삶을 향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요. 전략은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창현 교수님, 20년 동안 이온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전과 방향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위성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거기다가 제가 좀 덧붙이자면, 당시에 국제자유도시를 정부는 어떻게 규정했는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사가 전 세계가 급변했거든요. 급변하는 그런 세계 환경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틀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규정이었고요.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를 통해서 제주도를 동북아의 개방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우선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아까 말씀을 했지만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이제 지정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배경을 보면은, 앞서도 신자유주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어찌 보면 기업과 그리고 개방이라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있죠. 경제자유구역과 무엇이 크게 다른가라는 측면에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자본의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 그거에 편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면, 비전에 대해서 1차 종합개발계획에서는 비전이 인간, 환경, 지식 중심, 쾌적함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용어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앞서 말씀드린 국제자유도시의 개념과 이 비전이 과연 잘 섞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상충되지는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실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평가를 보면 자연환경의 급속한 파괴라든가 그리고 1차 산업의 몰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체성 혼란 등 그런 사실 부정적 평가가 좀 다수를 차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영웅 차장님, 국제자유도시 폐기연대회의는 뭐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며 무엇을 주장하는 회의체인지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네, 원래로 이제 제주특별법 제정이 30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물론 그 과정,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이제 법 개정이라든지, 이제 명칭도 일부 개정이 되고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제주특별법의, 위상이나 성격을 본다면은, 30년 전 91년도에 만들어진 특별법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제 완화, 이제 개발 촉진을 위한 이제 법이었고, 앞서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2002년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민의 삶이나 이제 도민의 이익보다는 투자자의 이익, 또 투자자의 어떤 그런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 규제 완화 지역으로 지금 간다라는 취지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 그 당시 제정 당시부터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서 좀 그런 비판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20년을 거치면서 그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껏 20년 동안 이루어진 이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이제 계획들, 또 이제 제주도가 추진해왔던 이제 핵심 사업들을 본다면은 사실상 도민의 어떤 삶과는 동떨어진 이런 계획들이었고 이제 정책들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제주도나 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특별법 전면 개정 흐름에 좀 시민사회의 또 목소리를 좀 내고자 말씀하셨던 이제 연대회의가 좀 출범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오늘 주제이기도 한 이제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어떤 비전을 좀 새로운 대안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좀 주장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제 특별법의 어떤 독소 조항이라든지 그리고 좀 이 반영돼야 될 핵심 과제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 이게 좀 이번 전면 개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활동을 하고자 이제 연대체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 정부 개정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진했던 제주특별법 관련 7대 선도 프로젝트라든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웅 위원장님, 7대 선도 프로젝트 중에 가장 도민의 바람과 안 맞다든지 제주의 어떤 가치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을 예로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 7대 선도 프로젝트 하면은 지금 아시는 도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특별법,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1차 종합계획 당시에 이제 수립이 된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그리고 첨단 과학단지 이제 조성, 휴양용 주거단지 조성, 중문 관광단지 확충, 공항 자유무역 지역 조성, 쇼핑 아울렛, 그리고 생태 신화약소공원 조성, 이렇게 7가지인데, 사실 뭐 대부분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이제 타당성이라든지 또 추진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를 못했던 거죠. 그나마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첨단 과학기술단지가 이제 1차 이후에 또 2차 이제 진행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신화약소공원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게 그나마 2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거의 이제 시작도 못 해봤고,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 이제 토지 수용을 좀 이제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이제 법정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 취소 국면까지 지금 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추진 타당성이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거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도민들과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이제 공생 관계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는 뭐 쇼핑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권과 부딪히면서 강한 이제 저항, 반발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공원은 이제 빠지고 신화역사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도 이제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 조성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진행된 거 보면은 거의 한 4,000실이 넘는 숙박시설과 이제 대형 카지노 시설 위주지 않습니까? 거의 뭐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국제 자유도시의 좀 핵심 선도 프로젝트 사업인가라는 지금 의문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부실한 계획이었고 또 그 내용조차도 도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계획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광 부문을 말씀드리자면 2000년도쯤에 500만 명이 채 안 됐었거든요. 지금 관광객이 1,500만 명 이상 된다니까 아주 비약적인 성장을 했을 텐데요. 이게 국제자유도시의 추진 효과라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관광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적인 성장을 이제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관광객이 531만 명, 그리고 2019년도에 1,750만 명이 넘어섰으니까 약 3.3배가 증가했죠. 그리고 우리가 조수입이라고 부르는 관광 수입이 2000년대 중반에 2조 원이었거든요. 2019년도에 7조 5천억이니까 이게 3.6%, 3.6배가 증가한 셈입니다. 면세점 매출이 3조니까요. 이게 약 40%를 차지하죠. 그래서 과연 내실인 성장인가라는 부분에서 사실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관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우리 제주 경제의 서비스 산업 포함해서 67%가 됩니다. 관광 산업에 매우 의존하고 있는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프로젝트들로 인해서 이렇게 성장해 왔는가? 아까 우리 이영웅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휴양용 주거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신화역사공원, 그 다음에 헬스케어타운, 서귀포 관광미항, 쇼핑 아울렛 등이 관광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중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내용이 많이 변질되기도 하고 목적과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국제자유시 도시로 인해서 관광이 성장했다는 부분은 어찌 보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특별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붐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자 면제로 인한 중국 관광객 급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광이 외형적 성장을 했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요. 주 5일 근무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가 활동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 그 다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저가 항공사 출현, 이런 사회적 문화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제주의 아름다운 청정 환경, 자연 환경의 매력성을 사람들한테 어필해서 관광객 증가로 이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 내 건설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관광 종사자 평균 임금이 5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양적 성장을 했지만 도민사회에 얼마나 이렇게 소득 배분이 이루어졌는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상반된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성권 의원님, 예. 국제자유도시의 간판을 바꾸고자 할 때는 어떤 시대 정신을 새롭게 반영해보자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의 방향,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간의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보면, 신화역사공원은 신화가 없는 카지노로 변모가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휴양용 주거단지는 멈춰 있고, 헬스케어 타운도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고, 나머지 공항 지원이라든가 쇼핑 아울렛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 관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만들어낸 숙박시설이나 인입시설은 거의 다 사실상 없는 거죠. 다른 부분에 그런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어지고 나서,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라는 계획을 가지고 나서
여러 가지 규제 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다른 지역의 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민박이 많아졌죠. 도시형 원룸들이 많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이 견인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저는 그 네. 성과를 좀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봤더니 현재 68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매출액이 약 3조 9천억 정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발굴들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이제 이 분야에 좀 더 집중했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했던 게 좀 네. 아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천연 자원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을 그 산업화시키는 노력들이 더 필요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국제자유도시한 평가가 좀 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20년 동안 그 개발의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그 갈등에 또 그 갈등을 통한 여러 가지 과실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과실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함으로써 도민들께서는 다시 한번 좀 성찰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개발 꼭 해야 돼? 네. 과거 같으면 2002년 같으면 개발 무조건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삶을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 개발이 진짜 내 삶을 바꿔줘, 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줘 네.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이제 그 생각하고 성찰하고 있는 시기라고 봐지고 그런 시기에 이게 적절하게 네.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토론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웅 의원님, 네. 전부 개정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제주의 비전을 정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가야 될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될지 좀 말씀을 부탁합니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민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뭐 이제 그런 어떤 좀 우리가 지금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좀 저희가 좀 그러니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는데, 최근에 3차 종합계획 지금 보고서 과정에서 이제 도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제주도의 좀 앞으로 좀 핵심 가치로서 이제 환경이라든지 제주다움, 또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먼저의 우선순위로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그 사업에 대한 좀 사업 달성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제 현재 국제자유도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비전은 전면 이제 수정돼야 된다라는 게 도민사회 전반적인 의견이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절대적인 다수 의견이다라고 좀 봐도 무방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도민들이 좀 거론하고 있는 제주의 어떻게 보면 제주의 가치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좀 환경적인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의 장점으로서 또 그 향후 우리가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주요하게 검토할 부분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 제주도가 제주 4.3을 좀 겪으면서 제주가 이제 뭐 하나의 인권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리 나름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존의 제주도가 좀 제주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또는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 제주도정에서 이제 그 청정과 이제 공존을 좀 핵심 가치로 하는 제주 미래 비전도 있고요. 그리고 세계 환경 수도 추진 사업들도 있고, 충분히 도민사회에서 좀 합의하고 또 이제 좀 같이 좀 그러니까 하나의 그 국제 자유도시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네. 비전으로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그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년을 성찰해 보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았을 때 국제자유도시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일전에 한번 제안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기회를 빌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저희 그 제주의 비전 가치는 그 우선 그 우수한 생태 환경을 잘 지켜내고 그 가치의 지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그것으로 보면 이제 농업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농업,
예전에 이제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2+1, 아니 4 플러스 4+2가 원할 때 이제 친환경 농업이 포함됐었는데, 그래서 2007년도인가 친환경 농업 시범 도시도 네네. 선포를 했었는데, 그 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번 선거에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제 메카로 서귀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핵심 바탕은 그겁니다. 이제 우리 제주에 있는 약효성 있는 식물이 한 800여 종 되는데요. 그 800여 종의 식물을 잘 개발해서 부가가치 있는 사람을 좀 만들어 보자. 네.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제주대에 이제 그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인재들, 약대가 만들어지고 그 약대 인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산업이 육성하겠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그 생태 환경 분야,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4.3을 겪으면서 이제 평화에 대한 이제 상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세계 평화에 제주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중립적 지역을 표방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세 번째로는 문화 창의적인 도시를 좀 만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제주가 폐쇄적이라고 하지만 제주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개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5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고, 그렇게 찾는 사람들의 안에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산업으로 전환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하면서 2박 3일을 사는 관광객이 아니라 뭐 한 달을 머물고 1년을 머물고 2년을 머물면서 그 스스로의 직업도 만들어내고 또 제주 발전에도 기여하는 이런 형태로 전환, 이런 도시가 비전이 있는 도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자유주의하고 경제 중심의 국제 자유도시에서 생태 환경 중심, 평화 인권 중심, 문화 창의 중심, 그러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하는 방안인데요. 관광을 버리고 또 제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두 분 얘기와 곁들여서 오창현 교수님께서 좀 첨언하고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특별법에 일부 개정이 있었거든요. 2019년도에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 제1조 목적에 이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국제자유도시 개념 정립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을 만들거나 사업을 만들 때는 이 상위의 법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용어를 무시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겉포장을 잘해놓고 속은 알맹이 없이 내용을 호도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지금 뭐 나중에 국제자유도시 3차 종합계획 얘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제주를 이제 그 경영하시는 정치인분들, 그 다음에 뭐 도지사, 뭐 도청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국제자유도시의 첫 단추가 제주의 시각이 아닌 중앙의 시각에서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서로 맞지 않는 옷을 어찌 보면 입다 보니까 핵심 프로젝트도 난항을 겪었던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비전이나 전략이 제주 도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는가, 이런 것들이 과연 담아내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갖춰 나가느냐. 아까 이용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계획은 또 엉뚱한 것들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거치고 우리가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면 제주가 나아갈 방향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총평을 해주신다면 이성근 의원님 부탁합니다.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성장 산업들을 잘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토건 중심의 개발 방식, 그러니까 이제 뭐 개발을 해서 호텔을 짓고 거기에 만드는 방식은 이제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하게.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주 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을 그 제주가 매우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들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농업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하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JDC가 해낼 수 있는데 뭐 친환경 농업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라든가 뭐 농업 유통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물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좀 수립이 필요한데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웅 차장님, 공청회 토론에도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요. 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어떻게 보시고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수렴을 해나가야 될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참여하기 전부터 이제 이 3차 종합계획에 대한 좀 우려나 비판들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을 지적을 이미 앞서서 좀 했었고, 1차, 2차 종합계획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제 그 계획이라든지 내용의 주체적으로 이제 도민에 대한 삶이라든지 제주 도민들이 중심에 서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부재했다는 점, 오히려 JDC의 역할이나 위상만 강조된 이제 계획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좀 우려되는 이제 계획이었고, 특히 이제 뭐 비전으로 제시한 게 이제 사람과 이제 자연의 공존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제주의 어떤 그 이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사업 제시도 거의 없었고, 기존 제주도정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몇 개 나열을 하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또 투자 계획도 이제 자연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42억에 불과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뭐 17조 정도 이렇게 된다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준 투자 계획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각 전략별로 이제 이런 현황이나 문제점들을 언급을 하면서 최근에 뭐 기후 위기의 문제라든지 이제 뭐 난개발 문제들을 계속 자주 언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뭐 대책이라든지 관련된 사업 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뭐 그린 뉴딜 관련해서 뭐 제주형 뉴딜 사업들도 많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부재했다라는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 공청회 과정에서 이제 도민 의견 수렴의 어떤 과정이나 그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게 중간에 봤더니 이제 한 40명, 50명 정도 접속 숫자에 불과했고요. 제주시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참가자들한테 이제 시간 발언을 계속 제약하는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너무나 아쉬운 부분들이었고, 해서 저는 앞서 위성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법적으로 올해 안에 꼭 반드시 이제 수립돼야 되는 계획이 아니라면은 저는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이제 도정이 출범하고 철학과 비전을 같이 함께 담고 검토가 된 내용으로 수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위성근 의원님, 네. 법정 계획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수립되고 추진되는 법정 계획이거든요.
네, 그렇죠. 법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네. 당초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2022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된단 예, 말입니다. 예, 예. 이것을 법정 계획을 잠시 유보하고 예. 뭐 한 6개월 군 1년 네, 가까이를 1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방안인지 다른 뭐 방안이 있는지 예, 말씀 좀 충분히 부탁합니다. 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결국은 법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법정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지 않으면 그 법정 계획대로 유지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만에 꼭 해야 된다는 거지 10년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뭐 3년이 지나서 계획 변경을 해도 되고요. 사실은 뭐 2021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다시 개정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계획이라는 것은 정책 집행을 하는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지가 없는 그 계획을 해놓으면 의미가 없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독일이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뭐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되어질 때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는 유럽 할 때 한 2년 동안 그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 뭐 160여 차례를 간담회를 장관이 직접 하면서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충분히 사실은 이거는 뭐 도지사가 나서서 직접 면담을 각종 회의를 통하나 간담회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얘기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용역사에 맡겨놓고 전문가들 몇 분의 이야기만 듣고 정책 결정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하니까 결국은 그냥 페이퍼인 계획만 있고 캐비넷 계획이라고 하죠. 캐비넷은 계획만 있고 실제는 다른 상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이제 그 도지사가 혹시 이제 그만두게 되어지면 관리 그 권한 대행은 그런 일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용적인 문제가 조금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민 의견 수렴에 있어서 좀 충분히 하지 못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사회적 그 요인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세 번째는 최고 의사 결정자가 만약에 부재 시에 이 계획을 확정하는 그런 문제들도 예견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의 내용이 아주 탄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획의 어떤 기본 방향이나 논거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창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두 분 말씀 이야기처럼 국제야유도시에 우리가 10년을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국제야유도시 계획인 만큼 굉장히 도민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중차대한 계획으로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야유도시를 추진한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20년 지났거든요. 국제야유도시 추진한 지가. 20년 동안에 도민사회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그런 지적들이 지금까지 잘 수용이 됐는가, 반영이 됐는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계획만큼 미흡하지는 않았거든요. 3차 계획은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의 그런 도민의 목소리가 허공에 날려버리는 그런 게 아닌가라 싶을 정도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6년에 미래비전을 이제 설계를 했죠. 거기에 보면 환경자원 총량 보전 원칙을 도입하자. 뭐 우리 김태현 박사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만 그리고 계획 허가제 도입하자. 이게 제시는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진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종합계획에서도 이 부분이 추진이 미흡하다고 평가를 내려요. 그런데 계획에는 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굉장히 오류들이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하고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환경 문제 집어넣자, 인간과 자연의 공존 문제 중요시 여기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조문까지 바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리고 조문이 잉크도 안 말랐을 거예요, 아직.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렇게 애쓰게 개정해 놓고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낸 그런 뉘앙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종합계획 용역은
제가 보기에 마땅히 중지되어야 되게 마땅하고요. 그게 도정이든 의회에서든 용역 중지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6개월이 늦든 1년이 늦든 잘못된 단추를 깨우는 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그런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중지보다는 논의는 좀 해야 된다, 사실은. 예. 이렇게 의견 수렴을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용역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그거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이제 주민들과 간담회도 해보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간담회를 해보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간담회를 해보고, 뭐 식품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간담회도 해보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림들을 좀 낼 수 있는데, 살아있는 계획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 중심으로 이게 연구원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페이퍼에 의존해서 하고 그 의존에 약간 참고되어진 자료만 작성하니까 자꾸 실천력이 담보 안 되고, 앞서 얘기한 법률에 뭐 자연도 넣고 환경도 넣는데 다 빠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진행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용역이라는 게 그 예. 기관에서 하는데 예.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말까지가 예. 기간일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기간을 우리가 네. 뒤로 미루면 현재 중지를 시켜놓고 예. 한동안은 도민사회 논의를 더 갖자라고 해서 내년도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네. 다시 용역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 예, 아, 다른 예, 다른 좋습니다. 표현이지만 두 분의 그 지향하는 말씀 내용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3차 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하는 그 과정에서는 처음으로 도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주의 미래 또 여러 가지 것을 도민들 스스로 그 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면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논의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그 발의하셨고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자기결정과 관련돼서 저는 법률 한 3가지 개정안을 냈습니다. 하나는 제주특별법 중에 그 제8조 2항 개정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10조를 개정하는 개정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주민 투표법 개정안을 3개를 냈는데요. 우리 도민이 이제 자기결정을 하려고 했더니 주민투표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투표의 그 내용에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이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주민투표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주민투표법을 발의했고요. 그 주민투표법 안에는 온라인 투표도 가능하게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의 이제 지방정부가 생각하는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하게끔 했고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의안이 있으면 투표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을 냈고요. 이제 제주특별법 8조에 관해서는 이제 8조 다시 2에 보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기관을 달리할 수 있는데 이걸 주민 투표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을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조가 뭐냐면 10조가 뭐냐면 그 10조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행정실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기초자치권이 없는 행정실만 두게끔 한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내어서 이제 삭제를 통해서 기초자치권이 있는 행정실을 시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한 법안을 내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지역 주민 스스로가 우리의 행정체계와 그리고 우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제2공항과 관련되어서도 그거를 우리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었다라면 훨씬 더 지금처럼 그
혼란이 가중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그 주민 여론조사를 가지고 인정하는 그룹과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 있는데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한다라면 저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주민투표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제 그것처럼 그 지역사회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느냐. 예, 그건 결국은 그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좀 더 많이 자유롭게 허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주국제자유도시 3차 계획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고 도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지만 도민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까요? 이러한 방향이 있다면 두 분 좀 말씀을 우리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성근 의원님이 그 8조 2항 10조 그리고 주민투표법 개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들고요. 고마우기도 하고요. 사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작하면서 도민사회의 소모적 논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군기지 논란이 있었고 제2공항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도민들 자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들을 해내자라는 그런 의견이 결집돼야 되는데 그런 의견 결집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의견에 많이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것들도 우리가 막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치분권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의 국제화의 도시를 추진하는 부분에서도 논란을 줄이고 그리고 어떤 시간 소모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웅 차장님도 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 같은 취지의 좀 의견인데,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정부가 좀 내세운 게 이제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실제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이게 도민의 어떤 정치적 결정권이라든지 도민의 어떤 그런 풀뿌리 주민자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약화되거나 좀 쇠퇴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오히려 뭐 도지사의 어떤 권한만 강화시키는 이런 부작용들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주민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결정권들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우리 행정 체제를 우리 도민들의 어떤 바라는 바로 이제 개정하고 또 이제 재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좀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도민사에서도 이제 이번 개정 그 입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좀 통과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3차 종합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이게 용역기관의 선정부터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향후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이 중차대한 이제 요 과제인데 이거를 외부 용역에다가 지금 맡긴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서 만들어도 이제 모자랄 판에 이제 외부에다가 우리의 10년 미래를 맡긴 부분이어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저는 도내 뭐 예를 들어서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는 이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거의 뭐 보조 역할로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의 좀 미래에 대한 좀 과제라든지 계획들은 제주 도민들이 중심이 돼서 좀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역량과 그리고 좀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추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자기결정권 관련해서 스위스는 1년에 4번 의무적으로 의안이 있으면 투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이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면 1년에 2번 정도는 하자. 이렇게 해서 4월과 11월에 보통 투표가 있거든요. 그 투표가 있는 주간에 투표가 있는 요소가 있으면 그냥 투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뭐 셋째 주 일요일 날 투표를 하게끔 하는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안건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법안을 냈는데요. 그 정부도 주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요. 안건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조항과 두 번째는 온라인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점입니다. 이제 주민투표를 어렵게 하는 지점을 어떻게 보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투표라면 저희 당에서 투표를 해봤는데 돈이 하나도 거의 안 듭니다, 사실은. 확인해 보면. 그러면 이제 온라인 투표가 되어지는 상황, 온라인 시대로 4차 세상이 바뀌었으니 투표도 온라인 투표로 주민투표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어지면 지금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공항도 온라인 투표로 그냥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발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그 주민투표분 정부도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굉장히 그 시청자 여러분께 피로도를 가중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씩 부탁합니다. 이영웅 차장님부터 짧게 좀 부탁합니다. 네, 91년도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 당시 제주도민들이 분명 목소리로 이제 개발 특별법 반대를 좀 외쳤습니다. 그게 이제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 특별법의 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주도가 이제 이런 난개발 문제 그리고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 문제들도 계속 만연하고 또 제주도의 어떤 도민의 삶의 질 역시도 여전히 이제 뭐 개선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개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제주 도민의 어떤 삶의 질 그리고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한 대안적인 비전이 만들어지고 또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게끔 모든 도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창현 교수님도. 예. 그 제주특별자치도 우리가 국제자유도시가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콘텐츠라면 특별법은 이걸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자유도시의 궤도 수정이든 폐기든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작은 외부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되었지만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도민들에 의해서 도민들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찬찬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종합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네, 이상관 의원님도 마지막 말씀 부탁합니다. 예. 개발과 성장이 우리의 삶을 잘 보장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많은 부분의 개발에 투여해 왔습니다만은 지난 20년의 결과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나아졌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것이 제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나아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이제 개발도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개발이어야 되고요. 그 개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나 개혁보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현실을 반영한 제도와 계획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고요. 함께 사는 제주, 더 나은 제주, 그리고 환경이 보존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 국제자유도시 전면 수정이냐 아니면 폐기냐 이런 논의가 일고 있는 것은 도민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팍팍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은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주 미래, 도민이 선택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